안녕하세요.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황수경입니다. 미국의 러시모어 산에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서부터 토머스 제퍼슨, 루스벨트, 그리고 링컨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대통령제는 20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전 세계 100여 개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대통령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제는 미 합중국의 탄생과 함께 이제 최초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야말로 미국 독립혁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독립혁명 당시의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미국 독립혁명은 무엇보다도 영국 분주제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어차피 영국에서부터도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사람들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유 그리고 뭐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영국의 왕실 그리고 영국의 왕정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할 때는 뭔가 그 왕정하고는 다른 자신들의 원초적인 그 민주적인 이 바탕 위에서 지도자를 뽑아도 그렇게 뽑았을 텐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통령은 영어의 프레지던트를 번역을 한 건데 번역을 통령이라는 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한테는 권위적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령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뭐 그 군사 장교, 군대 장교의 직위였다라고 하고 중국에서도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소위 민주적인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그 직위를 프레지던트를 번역한 총통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 제도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 번역어에서는 잘 감이 안 오는데 과연 미국에서는 그 프레지던트라는 게 어떻게 탄생한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예. 당시 미국에는 정당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군주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그 14개 주의 연합회라고 할까요? 그 의장을 이제 프레지던트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장. 그 13개 주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하는 거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말이 우리 좀 아까 좀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은 굉장히 권한이 많은 것 같지만은 미국에서 프레지던트라는 것은 각 13개 주가 따로 정치를 하면서 그 대표를 뽑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같이 권한은 막강한 건 아닙니다. 미국이 초기에 13개 주일 때는 이제 각각 주가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게다가 전쟁용인 이제 세이즈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의 강력한 국가 체제 이런 모습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게 1787년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의 대통령제를 이야기할 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분이 독립혁명을 뭐 승리로 이끌었고 그런데도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엔 유유히 모든 자리를 놓고 이렇게 권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무튼 오늘날 미국 그때 당시에 신생 미국을 탄생시킨 뭐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식민지에서 독립한 미 합중국에서 이제 강력한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강력했다고는 말씀 안 하시지만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너무나 친숙한 그 프레지던트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는데 사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제가 대통령 중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정말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 보통 대통령 중심 국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 대통령 대권 아주 가장 큰 권력을 대통령 중심으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제
언제든지 독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인데 원래 미국에서 출발했던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주민한테 세금을 얼만큼 한다든가 무슨 가게를 갖다가 식당을 갖다 허가한다든가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주한테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권력은 그렇게 막강하지 않기 때문에 3권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오히려 각 주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으로부터의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권력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 대표를 보내라. 그게 요즘에 상원 의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원 의원들한테 어마어마한 권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미 FTA를 할 때도 우리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부시는 어떤 와서 이야기하는 대변인에 불과했고 상원 의회에서 실질적인 교섭권을 가졌어요. 그걸 보면은 의회한테 처음부터 권력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대통령제지만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제와 대통령 중심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궁금한 게요. 이제 각 주별로 뭐 교육에 관한 권한이나 또는 뭐 법도 좀 다르고요. 그러잖아요. 주별 이제 그렇죠. 독립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 개혁이라든가 뭐 노동 개혁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그러니까 명확히 그 주 권한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저는 그 부분을 대통령 권한은 하나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의 독립을 인정하면서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하나의 미국이다라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연방에서 각 주를 대표한 상원의원도 오지만은 한 미국이기 때문에 인구 숫자별로 하원을 뽑는단 말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그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인구 한 50만 명당 하나씩 뽑으니까 캘리포니아는 국회의원이 많고 또 다른 주는 국회의원이 작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의 법을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주의 어떤 자치권이라든가 교육 문제도 특별한 것을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이 지향해야 될 교육제도 한 국가로서 어떤 그 보편성을 가져야 되고 똑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될 때는 바로 그것을 대통령이 국회에서 나온 법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일국의 전체를 갖다 통솔을 하는 거고 리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나라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각 주의 어떤 특수성이나 독특함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이라든가 의료보험 같은 보편적으로 일률적인 것은 또 하원의라든가 상원의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는 나라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제의 역사가 사실 한 200여 년에 불과한데도 참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사실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다 왕정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전통에서 무슨 모델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강한 영향을 받아서 미국식 대통령제를 조금씩 그 나라에 맞게 변형시켜가면서 오늘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원래 그 제도는 그 헌법을 만들던 사람들이 내각제 형태로 헌법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는 이제 좀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묘한 사연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유진호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일제시대 때 어디서 공부했겠어요? 동경제대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가면은 미국하고는 적대 국가니까 미국 헌법을 안 가르치고 독일이나 영국 헌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다 내각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미군은 3년 기간 동안에 뭐 김구 선생도 있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 하던 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소위 말해서 헤게모니를 잡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이제 부상이 됐고 그분은 미국서도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된 한국에서 초대 대통령이 되면은 그 프레지던트를 내가 해서 정말 좋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헌법, 이제 모든 권력을 실질적으로 잡았는데 헌법에 보니까 유진호 박사가 마련한 것은 내각제고 프레지던트가 안 보여요. 그러나 이미 재헌의회는 뽑혀졌고 일정은 촉박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절충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자.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이게 실제 내각제로 만드는 것을 대통령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 전통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비슷한 사람들 국회에서 동의 안 받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해도. 우리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마치 내각제 같은 요소가 여전히 있고
대통령 그 위에 있는 자연스럽게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 이 전통이 생긴 것이 이제 우리 재헌헌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그래서 실질적인 원래의 대통령제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우리 헌법이고 그 역사입니다. 네, 그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그 세부적인 모습은 참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제의 특성에 대해서 크게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께서.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대통령이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강력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든지 많고 네. 다만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약하면 또 약한 대통령이 되고 뭐 그러는 것이 이제 대통령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어느 권한까지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그 역시 그러면 그 이제 소위 몽테스케 상권 분립이라는 거. 대통령에 대한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은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준 법을 가지고만 집행을 하라.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사법부에서 재판을 한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큰 문제가 생겼거나 뭐 전쟁이라든가 또 외교적인 문제들은 국가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국가의 얼굴이 된다. 이게 이제 대통령제인데 실제 내용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한테 법률 제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 내가 하고 싶은 정책을 법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그게 없습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것만 하고 마음에 안 들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든가. 그래서 대통령의 특징은 역시 정당이 매개가 아니고 정당은 있지만 국민들에 의해서 직접 뽑힌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권력의 제한을 받는 그러면서 그 형태는 나라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그 내각제와의 차이점 정당이 모든 정치의 주체가 되냐 아니냐라는 차이점이 이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의 특징은 정당 정치를 많이 안 한 사람도 대통령이 된 경우가 많죠. 실제 우리나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제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보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통령제의 특징은 국민이 직접 뽑아준다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뽑힌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자주 보잖아요. 의회가 해산되고 뭐 내각이 총사퇴되고 뭐 이런 경우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는데 이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은 전국이 안정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를 찾아보자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다수당이 총리를 이렇게 내는 그래서 의회랑 행정권을 다 장악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아닌 쪽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의회 다수당을 그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즉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도적으로 부장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좀 특징,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대통령제에서 이 대통령이 그 갖고 있는 권한, 특권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전 우리나라 남자들한테 당신 딱 하루만 뭐 왕이 될 거냐, 대통령이 될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다 이제 처음에는 모르면 역사를 모르면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만 한국사 속으로 들어가면 왕이라는 게 얼마나 권한이 없는 존재인가 그걸 알게 되고 그것도 그거를 보여주는 아주 악명 높은 말이 아니되옵니다. 대마다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붙드는데 미국 대통령이 연봉이 한 40만 달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액수죠. 그렇지만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의 최저 연봉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그보다 약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돈이고 또 전용 비행기도 있고 뭐 이제 백악관 같은 경우는 방이 130여 개나 된다는 그런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수치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 즉 이 막강한 권한은 아마도
왕은 그냥 관념적인 어떤 천명을 받았다라는 이런 걸로 이제 국민들을 지배하는 존재였지만 네.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럼요. 네. 그 권력이 나한테 이양된 그런 이제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과거에 그런 절대 군주하고도 비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실체를 좀 선생님께서 설명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의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은 예. 대통령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에요. 네. 대통령을 시키고 싶은 사람은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가깝기 때문에 뭐 국무총리부터 쭉 해서 뭐 2만 개, 심지어는 5만 개의 자리에 임명권이 있다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가 전체의 주요 리더들을 이제 인사할 수 있는 네. 그 권한이 막강한 거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거부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권한.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하는 대통령이 정부에서 제출을 해가지고 내년 살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지만은 네. 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보다 연봉은 작게 받지만은 권한은 훨씬 센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법으로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막강하고 특히 국민투표 회부권이라든가 네.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은 우리 대통령 권력으로 봐서는 물론 미국하고 비교해서는 안 될 거지만은 정말 이건 대통령 중심 국가구나. 그래서 실제 헌법상 권한은 막강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제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꼽자면은 하나는 역시 그 법률안 제출권이 대통령이 네.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되는 거죠. 즉 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국회는 법을 만든다. 입법부. 그다음에 대통령 행정수반, 행정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 생길 때 재판을 한다. 사법부. 이 상권 분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약간 무너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헌법을 바꾸자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보니까 국무위원들을 상당히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은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형식상은 반드시 국무위원들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필수적으로 네. 법적으로 반드시 합의를 보고 국무회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순간순간 하기보다도 항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 이것이 민주적일 수도 있고 뭐 장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은 이거와 달리 차이점이 있다면은 네. 그 뭐 국무위원을 표현하면 세크리터라고 표현하죠. 네. 소위 말해 예. 비서입니다. 네. 완전히 대통령을 위한 참모진으로서 국무위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와 같이 민주적으로 참모자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 여행상 보고 있지만 장점은 뭐냐면은 상당히 그저 관료적인 것이 좀 사라지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소위 우리가 말한 장관들은 대통령의 비서에 해당되는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국무위원들의 어떤 법적 역할은 다르지만 네.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장점이 있지만 미국의 어떤 소위 세크리터라는 개념, 네. 대통령의 강요들은 비서다. 라는 것이 오히려 보면 대통령이 좀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듣고 정치하는 그런 장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궁금한 게 그러면 미국의 부통령은 정말 그 대통령 다음으로서의 그 막강한 권한이 2인자만큼의 권한이 있는 건가요? 그 직위도 없는 무인자 볼 수가 있지만 네. 하나 대신 중요한 권한은 하나 있어요. 상원 의원이 총 100명이거든요. 예. 각 주에 미국 50개 주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와이 같은 인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2명을 내고 캘리포니아 같이 인구가 많은 곳도 2명. 그래서 각 주를 동등하게 취급해 주는 것이 상원 의원이에요. 그리고 네. 상원 의원의 권한을 많이 줍니다. 그 의장을 당연직 의장이 부통령입니다. 그 권한은 사실은 좀 우리가 세다 볼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네. 아무리 의장이지만 체어맨에 불과하지만은 그 수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예. 권한이 있고 대통령 유고시에 어떤 그 부통령이 항시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부통령으로 하냐가 유권자들한테 준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약간은 좀 묵직하고 좀 보수적이면 좀 참신한 사람을 부통령을 둔다든가 또는 뭐 백인이면 흑인을 둔다든가 그런 조합도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부통령의 의미가 상당히 크죠. 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5년 단임제고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뽑는데 대통령 선출 방식하고 임기도 어쩜 이렇게 각국이 그렇게 다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통령제를 미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 원래 그렇게 재선까지만 허용이 돼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에 네. 처음엔 그런 게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그냥 재선까지만 하고 물러나니까 그 외에 이제 대통령들도 알아서 어쩔 수 그냥 없이. 재선까지만 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 법적으로 이게 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들어갔는데 네. 다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루스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을 이끄는 동안의 비상한 상황 속에서 이제 4번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임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몇 년 하냐도 중요하고 또 몇 번까지 할 수가 있느냐. 방금 이야기한 이제 그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 참으로 잘했죠.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니까 뭐 전쟁 중에 말을 갈아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모든 걸 연합군 군 통수권과 지휘까지 하고 있는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4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어느덧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중이 된 거예요. 굉장히 보수화가 되고 한쪽으로 계층이 생기고 이 사회의 역동성이 사라진 거예요. 민주주의의 어떤 생명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때 2번까지만 한다. 3선 제한한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말 장기 집권한 대통령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많죠. 제일 여기 유명한 분이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네. 제일 유명한 분이 그 우리나라 다녀갔죠. 아프리카의 가봉의 봉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6번을 했고 오래되는 이름이에요, 40년 뭐 넘었다 그러고 지금은 또 그 아들이 대통령하고 있다 할 정도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제는 좀 민주주의가 발달 안 된 나라로 가면은 독재와 키스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때 대통령제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뭐든 휘둘렀던 역사가 있었고 지금같이 막 5년마다 대통령이 교체된 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대통령제 역사를 보면 미국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제3세계로 수출되면서 항시 독재화되고 장기 집권한 나라가 뭐 가봉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그 뭐 임기도 항상 논의의 대상이지만 이 선출 방식도 참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예. 그 대통령의 그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선출 방식은 사실은 원칙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야 만든 나라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과거에는 간선제인 줄 알았어요. 미국 공부를 안 하면서. 뭐 선거인단이 뽑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미국 국민들은 후보자를 보고 직접 투표를 해요. 네. 다만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권력 구조 특성상 각 주의 독립을 인정하다 보니까 각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수를 갖다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해내는데 결국은 국민이 누가 많이 찍어주냐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선제라 볼 수 있거든요. 대통령제는 우리가 이 국민이 직접 선택한 그런 민주적인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걸 뭐 이제 바꾸자라든가 뭐 다른 방식 중임제 같은 걸로 이렇게 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많은 국민들은 역시 대통령이 있어야지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남북 분단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대통령제를 운영해 본 적 별로 없습니다. 2공화국 때는 내각제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당선되지를 않나. 그리고 또 2번만 하라는데도 3번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시다가 또 불행하게 되고. 지금 와서 민주적으로 정권 개최가 되고 있는데 괜찮은 대통령제냐. 아니기 때문에 바꾸자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5년 단임제 장점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선출권은 있는데 심판권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끝이니까 자기 소신의 정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약간 독선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 현재 헌법이 4년 후에 또 다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된다. 미국식으로 된다면은 과연 그전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좀 더 민주주의로 바뀔 수 있겠다. 그리고 정당도 마음대로 이름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을 역시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제로 간다는 것은 국민들 정서상 아직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많은 부분 지지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바꾼다면 역시 미국 정도 형태로 해가지고 4년 중임제 정도, 연임제 정도로 해서 개헌을 하는 것이 현재 5년 단임제를 좀 약간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개헌 논의의
전체적인 실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제, 뭐 의원 내각제, 의원 직정제, 다양한 형태의 그 정부 체제들, 어떤 제도를 놓고서 정말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계 상징 민주주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라는 두 단계를 거치면서 영국의 민주주의가 확립이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가 내각제라고 하는 건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주 1세라는 사람이 영국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내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실 의회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의원 내각제는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보다는 권력 융합이라는 개념에 토대를 두는 겁니다.